에서의 음식 조리 과정은 열 전달에 관한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열 전달은 단어도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조리 과정에서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요 사이에 전도가 있어. 전도란 또 단어 뜻이죠.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활동적인 입자로부터 덜 활동적인 입자로 열이 전달되는 겁니다. 전도란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어디에서? 활동적인 입자에서 덜 활동적인 입자로. 이러한 전도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전도, 한 물질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물질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제 팔뚝을 쇳덩어리라고 할까요? 여기가 달궈져서 뜨거워졌어. 여기는 덜 뜨거워. 그러니까 불을 제거해도 이 뜨거운 열이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뜨겁게 달궈놓은 쇳덩어리랑 차가운 쇳덩어리랑 이렇게 붙여놔도 다른 거 여기 있는 열이 일로 이동한다고. 그게 전도. 쇳덩어리, 나무 덩어리여도 상관은 없어. 온도차가 있는 물건이니까. 열 전달 과정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을 열 전달률이라고 하는데 얘도 단어 뜻 설명해 준 거죠. 열 전달률. 열 전달률은 결국 열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가이기 때문에 음식 조리에서 중요한 요소다.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은 온도 차이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기억나요? 과학 지문인데 뭐뭐일수록 뭐뭐하다, 뭐뭐하면 뭐뭐하다. 일단 빨간색 밀줄이야. 열 전달률은 온도 차이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옆에다가 정리할 거예요. 뭐라고? 온도 차이가 크고 면적에 비례하고 온도 차이가 크고 면적이 클수록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적을수록 짧을수록 열 전달률 열 전달률 높다고. 이렇게 체크. 반드시 써먹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늘 그래 왔으니까요. 즉,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면적이 커질수록 열 전달률 높아지고 전도가 일어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열 전달률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센스지. 열 거리가 늘어날수록 이 화살표 한 번 더 쓰면 요거를 한 번 더 쓰고 화살표 반대지 한 번 더 써야 되잖아요. 순식간에 좀 바꿔놓는 거지. 그죠? 이러한 현상을 수식으로 처음 발견한 사람이 프리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후리에이의 열전도 법칙이라고 부른다. 어머 기억 동그라미 후리에이의 열전도 법칙 30번에 나와 있는 거겠네요. 네, 금방 풀 수 있어요. 말만 많아서 그렇지. 지금 당장 풀라고 해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한 물질 내에서 일어나는 전도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해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 전달률이 달라. 나무덩어리, 쇳덩어리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미레트에서 불을 때워도 열이 전달되는 게 빠른 애가 있고 느린 애가 있대.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 즉 열 전도도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유리, 철사 두 개 이렇게 잡아 뒤쪽에서 같이 불을 붙여.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뜨거워져? 철사가 더 빨리 뜨거워지지. 철사는 열 전도도가 높은 거야. 따라서 프리에이의 열 전도 법칙에 따르면 같은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열 전도도가 높은 경우 열 전달률이 높게 나른다. 일단 여기도 빨간색 밑줄. 열 전도도가 높은 경우 열 전달률도 높다. 그러면 옆에다가 아까 여기 얘 옆에다가 꼽사리 껴서 쓸 거야. 뭐라고 쓸 거예요? 열 전도도가 높으면 열 전달률 높을 거라고. 됐을까? 냄새가 나는데? 30번. 윗글을 읽은 어떤 건축 동아리 학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기업, 프리에이의 열전도 법칙을 활용할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열 전달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한 놈이 이거 화살표 반대로 이야기하는 애가 하나 있을 거라고. 그거 찾으면 돼요. 동아리 회장, 오늘은 열 효율이 높은 건물 설계에 대해 열의 전도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눠봅시다. 겨울철 열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지붕을 통한 열 전도율을 낮추기 위해서 아우 좋아. 에? 열 전도율은 좋은 게 높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지. 집에서 안에서 쇠 빠지게 보일러 때우면 뭐해? 지붕이 열 전달률이 너무 좋아서 안에 있는 열 다 밖에 빠져나가면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지붕은 열 전달률이 낮아야 돼. 열 전달률을 낮추기 위해 지붕을 일반적인 재료보다 열 전도도가 낮은 거 써야 합니다. 아주 잘했어. 일반적으로 벽보다 창문의 열 전도도가 높으니까 여름철 실내 냉방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밖에 열이 조금 들어와야 되죠. 유리창을 조그맣게 만들면 되지. 창문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추기 위해서 좋아. 창문의 면적을 줄입시다. 아, 잘했어. 여름철 외부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물 외벽을 통한 벽을 통한 전달률을 낮추기 위해선 벽은 두껍게 설계하는 게 필요해. 좋아. 왜? 외부와 실내의 거리를 늘려주게 하는 거니까 벽을 두껍게 해서. 차가운 방바닥에 빠른 난방을 하려면 열 전도율 높아야 돼. 난방용 온수 배관에서 땅바닥에 열 전달률을 높아야 하니까 면적을 넓혀야 돼. 아주 잘했어. 답은 5번이겠는데? 여름철 현관문을 통한 실외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현관문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춰야 하니 같은 두께라도 열 전도도가 높은 거? 아니, 낮아야지. 외부 영향을 안 받죠. 5번 틀린 얘기지. 답은 5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튀김의 조리 과정에 프리에이의 열전도 법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용유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튀김의 조리 과정은 식용유와 튀김 재료 간의 전도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 튀김이 있는 이유는 이거래요. 냄비가 있죠? 밑에서 불을 때우지. 불을 때워서 냄비가 뜨거워지죠? 뜨거워진 냄비가 안에 있는 식용유 뜨겁게 하지. 뜨거운 식용유에 튀김을 넣으면 역시 튀김은 새우튀김이 최고지. 튀김 식용유의 열이 튀김으로 전도되는 거라고. 왜? 전도는 온도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간다라고 그랬으니까.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냄비를 가열하여 식용유의 온도를 충분히 높여 식용유로부터 튀김 재료의 열 전달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튀김 재료를 식용유에 넣으면 재료 표면에 수많은 기포가 형성이 됩니다. 이 기포는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의 높은 전달률로 인해 순식간에 많은 열이 전달돼서 생긴 건데 재료 표면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해 식용유 속에서 기포의 형태로 된 겁니다. 여기 볼게요. 식용유에 튀김을 하나 넣었어요. 새우튀김. 식용유에 잠겨져 있죠. 식용유의 열이 튀김으로 간다고. 튀김으로 가면서 어떻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아 뜨거지. 아 뜨거 하면서 재료 표면에 튀김가루 발라놓은 식용유 뭐야? 계란 국물 바르고 튀김가루 묻혀놓은 얘한테 수분이 있어. 수증기로 변해 식용유 속에서 기포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기포는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겁니다. 됐을까요? 튀김 소리는 듣기만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뒤로 올까? A 묶어놨 썼던 거니까요. 31번 확인하러 갈까? A의 과정을 도식화한 겁니다. 가나다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인 냄비와 식용유 사이에 열 전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야지 냄비가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열기를 식용유에 전달해 줘야 되니까. 1번 오케이. 나의 결과 튀김 재료를 넣어서 표면에 기포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튀김 재료가 순간적으로 많은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3번 다에서는 열이 전달됨에 따라서 튀김 재료 표면의 수분이 튀김 재료 안쪽으로 이동하곤 거짓말하고 있네. 표면에 있었던 수분이 뜨거운 기름을 만나서 기포가 돼서 밖으로 날아가는 건데 이 표면이 뭐라고? 튀김 재료 속으로 들어간다고? 아니요.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라고. 3번 틀리지. 다에서 라로 과정이 반복이 되면 수분량은 점차 줄어들겠죠. 계속 수분 빠져나갈 거니까. 그래서 바삭바삭해지겠지. 식용유 표면으로 기포가 이동하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잘했어. 답은 3번.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마지막 단락. 이 수증기 기포는 튀김을 맛있게 하는데 중요하대요. 왜? 수증기 형태로 튀김 재료에서 빠져나가면서 재료 안쪽의 수분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분 표면으로 이동을 하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재료의 수분은 기포로 변하고 이로 인해 재료는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바삭한 식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튀김이 있죠? 요 안에 있던 수분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서 순간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가 이렇게 붙겠지. 튀김 재료 표면의 기포들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 공기층 역할을 해서 식용유가 튀김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튀김을 덜 기름지게 한다. 그러네. 공기가 튀김 옷이 기름 먹는 걸 막아준대. 그리고 재료 표면에 생성된 기포들을 거쳐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포들은 재료 표면이 빨리 타지 않게 재료 안쪽까지 열이 전달돼서 골고루 익게 합니다. 이런 과학이 있다고? 29번 보러 갈게요. 물질이 이루는 입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전도라는 건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니까 상호작용이죠. 음식 조리 과정에서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튀김 아닌가? 음식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하는 능력은 물질마다 다르다.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아까 뭐였었지? 그거 이름이? 열 전도도 그건 물질마다 다르다라고 했죠? 잘했어. 음식 조리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 얼마나 빨리 열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중요하죠. 열의 전도는 서로 다른 물질이 접촉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한 물질 안엔 아까 전도 이야기 나왔었던 거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네요. 전도는 한 물질 내에서도 발생하고 서로 다른 물질이 접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둘 다 발생해.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30번 아까 확인했고요. 31번 우리 확인하셨고 32번 보러 갈게요.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선 기포의 역할이 중요해. 기포가 어디에서 공기층과 같은 공기층 어디에서 생겨? 공기층 어디에서 생겨? 튀김 표면에서 생기죠. 튀김 표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재료와 식용유 사이.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 3, 4, 5 중에 답이 있죠?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 기름 먹는 걸 방해하지. 튀김을 덜 기름지게 합니다.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 열을 직접 전도되지 못하게 공기 거쳐서 가라 이거지. 전도되지 못하게 합니다. 답은 3번. 33번 문맥의 의미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문맥의 의미 뭐 찾으라 그랬어? 그 단어 앞에 목적어 부사어 찾으라 그랬지. A 어딨어? A. 법칙을 따르면 그러면 위에다가 쓰는겨. 법칙을 따르다. 느낌으로 해도 괜찮아. 해안선을, 어머니를, 학생들이 선생님의 동작을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목적어가 없어. 4번은 무조건 탈락. 규칙을 따라서 법칙, 해안선, 어머니, 동작, 규칙. 법칙이랑 같이 묶을 만한 애 누구 있어요? 5번밖에 없어. 정답 5번. 무엇에 의거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런 뜻이니까요. 정답은 5번. 수고했어.